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부터 세 문제만 정정함 풀고 갑시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13번까지가 정정함의 기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었고, 이제 14, 15, 16이 수능에서의 4점 느낌, 즉 여러분들이 내신 때 기말고사 때 만나게 될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 이 앞에는 다 기본 유형이었다라는 거. 자, 배웠던 거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가보자. 14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해놓고요. 가조건 x 이퀄 0에서 극대 x 이퀄 k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있다.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대충 이렇게 찌그려놓고 보자. 이렇게 생겼고 0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여기 드르륵 해놓고 0, 여기 드르륵 해놓고 k. 자, 필기하면서 같이 따라와 봅시다. 말도 하고 듣고 보고. 자, 나조건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해놓고 뭐라고 나와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절대값의 f'x dx 이게 ft 플러스 f의 0이다 이렇게 나와있다. 오케이, 지난 시간 그리고 부정적분과 정적분 때도 했었던 이야기. 이렇게 인테그랄 안에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보고 쫄지 말자.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뭐야 절대값을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고 막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 자, 복습이야. 만약에 f라는 이거를 위치라고 한다면 걔를 미분해준 f의 프라임이라는 건 속 뭐라고 할 수 있어? 속도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때린 요거는 속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속력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도를 적분해 준 거, 속력을 적분해 준 거, 이 둘을 구분을 하자고 했었지.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위치 변화량. 그리고 하나 헷갈리지 말자라고 했었던 것은 량이라는 말이 양이니까 퀀티티니까 양수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식으로 직접 써보면 인테그랄 f'의 t의 dt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음수가 돼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는 거였어. 그치? 후진을 하면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였던 거지. 자, 그 다음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되더라? 이동 거리가 되더라. 자, 그래서 인테그랄 절대값의 f' dt 요게 이제 이동 거리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자마자 쟤는 속력을 적분한 거니까 무슨 거리 함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자. 이동거리 함수다라고 한글로 받아들이는 순간 해석이 되게 쉽다 그랬어. 야, 이동거리가 줄어들 일이 있던가? 없어요. 내가 전진하든 후진하든 아무튼 스마트워치에는 계속 킬로미터 수는 쌓여갈 거야. 근데 대충 봤을 때 미분했더니 절대값 f't 모양은 저 3차 함수 비슷하게 그리면 되겠다. 하지만 항상 뭐 하게끔 펼치자. 증가하게끔 펼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정함의 특징. 여기 아래 끝이 0인 걸 봐서 쟤는 어디 콤마 0을 지나는구나. 0,0을 지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 0 되면 0부터 0까지 0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의 그래프가 fx인데요. 좌변하고 우변을 한번 각각 그려볼게. 물론 이 등식이 t가 뭐보다 뭐 할 때 성립한대? t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된대. 그럼 먼저 좌변 함수부터 그려볼게. 저 3차 함수를 증가만 하게끔 잘 펼쳐볼게요. 어렵지 않네. 이렇게 올라오다가 원래 내려갈 건데 그 모양 그대로 꿀렁 올라가주고 다시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좌변입니다. 뭐 당연히 여기가 제로이고 여기가 k인 건 마찬가지야. 그럼 얘에다가 먼저 x축을 그려놓자. x축은 다시 말하지만 어디 컴마 어디면 된다고? 0,0이면 돼. 그러면 여기 0일 때 x축을 지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물론 지금은 x로 적분을 하고 마지막이 t니까 마지막 최종 변수가 t라서 이제 t축 이렇게 표현을 해둘게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볼 텐데 얘는 ft 더하기 f0이니까 f0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프 모양은 쟤랑 완벽히 뭐해? 완벽히 똑같은 거지. 물론 f0로만큼 이제 위아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자. t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1보다 오른쪽에서는 완벽히 겹쳐야 된대. 근데 모양은 저 꿀렁꿀렁을 똑같이 그려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안 겹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부분이 겹쳐야 돼? 어디보다 어느 쪽이?
1이 어딘지 몰라도 아무튼 겹치려면 어디서부터가 평생 겹쳐야 돼? K부터가 평생 겹쳐야 될 거 아니야. 아예 좀이라도 어긋나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요렇게 같아지게끔 나머지를 요렇게 연장을 해보자. 요 노란색이 지금 우변, 즉 ft 플러스의 f의 제로에 해당하는 식이네요. 이게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절대값 f'x dt dx에 해당하고. 이해되냐? 그렇다면 t가 1보다 크다 해서 무조건 겹친다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지금 이 동네가 겹치고 있는 게 보일 거야. 그러면 1이라는 게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 될까? 1부터는 다 겹쳐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은 뭐 대충 이 정도에 있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길이를 볼 준비가 됐어요. 기억 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x dx라고 나와 있다.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x dx. 자, 이건 보자마자 한글로 받아들여져야 돼. 아, 이거 0부터 k까지의 무슨 양을 보란 뜻이구나. 위치 변화량을 보란 뜻이구나. 그럼 그래프를 보면 돼요. 원래 fx의 그래프를 봐봐. 0부터 k까지 전진했어, 후진했어? 후진, 밑으로 가는 건 후진이라고 하는 거니까 후진했습니다. 그러면 위치 변화량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게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은 k가 0에서부터 1 사이냐? 라고 했는데 그래요. 아까 우리가 1은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 맞겠지. 니은까지는 물 흐르듯이 왔고요.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함수 fx의 극소값은 0이냐? 이렇게 나와 있다. 원래 함수 fx의 극소값 여기가 과연 제로가 맞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이제 디귿이야. 그래서 이 컬러풀한 그림을 보러 옵니다. 되게 쉬워요. 초록색으로부터 우리가 뭘 찾았냐면 얘가 어디 콤마 어디를 무조건 지나더라? 0,0을 지나더라. 그러면 노란색에다가 0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얼마가 돼? 2F0이 될 거 아니야. 그게 저 노란색의 여기 0일 때 높이라는 뜻 아니에요. 2F0. 맞니? 근데 지금 요 초록색하고 노란색은 상하 반전만 일어났을 뿐 모양이 완벽히 뭐하다고? 똑같다고. 그 말은 내가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반갈죽 해주면 여기 위에랑 여기 아래는 길이가 당연히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총 2F0래. 각각이 얼마라는 거야, 길이가? F0고 여기도 F0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라는 건 봐봐. 이 노란색은 원래 FT, 저 흰색 그림을 위로 얼마만큼 들어 올린 거야? 얼마인지 모르지만 F0만큼 들어 올린 거야. 들어 올렸더니 여기 꼭대기가 2F0이었대. 그리고 요 간격이 F0니까 여기의 높이는 얼마인 거야? F0이었대. 그럼 이걸 들어 올리기 전으로 다시 당겨봐. F0만큼 당기면 당연히 극소값이 어디에 생겨? 0에 생길 거 아니야. 뭔가 못 알아듣군. 다시. 2F0라는 건 여기다가 0 대입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였어. 근데 상하 반전 모양이 똑같으니까 절반 띵 됐을 거니까 F0, F0야. 그럼 여기 높이가 2F0인데 요 간격이 F0면 여기의 높이는 F0겠지. 근데 이 노란색 그래프 자체가 원래 저 흰색 새끼를 F0만큼 올린 거야. 올렸더니 바닥이 F0가 됐어. 올리기 전에는 제로겠지. 오케이? 아, 맞네. 그러네. 실수. 지금 얘네 둘이 같은 게 뭐보다 뭐 할 때? 아니야. 너의 말이 또 낚일 뻔해서. 1보다 클 때 이 둘이 뭐 하다 그랬어? 같다고 했지. 같잖아. 지금 내가 여기다가 0 대입한 건 이 둘이 같아요 이거 한 게 아니야. 그냥 노란색에다가 0 대입해 본 거야. 그럼 얘가 0,2F0 지나는 건 그냥 당연하잖아. 뭐 같다로 생각할 필요 없이 얘 함수값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2F0가 맞아. 근데 그림. 아까 했던 말 반복이야. F0, F0니까 2F0면 F0다. 근데 이 노란색 자체가 원래 흰색을 F0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F0만큼 얘를 다시 내리면
극소는 0에 위치하겠네. 그러니까 디귿은 참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 함수 그리고 변이 함수로 보면 이런 절대값이 붙은 문제들이 그렇게 안 무서워지니까 배경 지식을 쌓아놓자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해서 라고 해놓고 g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 케이스 분류. x가 만약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자, 그럼 일단 상상을 해보자. fx가 어떤 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냥 연속함수. 그 다음에 gx가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래서 얘가 지금 이쁜 3차 함수야. 맞니? 그리고 이건 문제 워딩상 fx를 어떤 다항 함수라고 안 주고 연속 함수라고 줬잖아. 이런 워딩은 그냥 냄새를 맡으면 돼요. 만약에 fx가 다항 함수인데 연속인 함수라고 표현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저 fx라는 건 뭔가 좀 해프닝이 일어나서 완벽하게 이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처럼 식이 한 줄로 써지는 건 아닌가 보다. 라는 걸 좀 느껴주셔야 돼.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당연히 3차 함수를 미분을 하면 몇 차 함수가 돼야 돼요? 2차 함수가 돼야 돼. 그런데 하고 당연히 위에 아래 따로따로 해볼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렵진 않아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린다 치고 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하면 뭐였지? fx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fx 마이너스 fx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fx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네. 지금 gx란 친구가 이쁜 3차례.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걔 도함수에 해당하는 g'은 당연히 이쁜 몇 차 함수여야 돼? 2차 함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x축 이렇게 대충 잡아놓고 요렇게 생긴 거겠지. 맞냐? 근데 요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뒤집어준 친구고 x가 0보다 클 땐 fx 그 자체래. 자,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제로가 여기쯤에 있다고 쳐볼게. 공부해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땐 아직 내가 fx를 몰라. 근데 걔를 뒤집었더니 이렇게 됐대. 그 말은 0보다 왼쪽일 때는 오히려 얘를 뭐 해주면 fx가 나와? 뒤집어주면 fx가 나와.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 0보다 클 때는 그냥 네가 보고 있는 g' 그 자체가 fx래.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되겠지. 핑크색이 fx야. 이런 fx의 문제점이 뭔가요? 불연속이네. 그럼 알겠다. 상하 반전을 갑자기 시키는데 연속이려면 내가 이런 갑자기 애매한 곳에서 0을 잡으면 안 되겠다. 0의 후보가 몇 군데 있겠네. 2군데. 즉 무슨 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오케이. 그럼 이거 좀 수정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2개 다 할 거니까 g' 2개 준비해놓고 만약에 왼쪽이 0이라면 만약에 오른쪽이 0이라면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0보다 왼쪽은 마이너스 fx가 내가 보고 있는 거니까 fx 구하려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뒤집어야 되겠다. 0보다 클 땐 그냥 네가 보고 있는 게 fx래. 그대로 따라 그리면 되겠다. 이 핑크 쉐끼가 지금 fx구나. 이쪽 그림이라면 0보다 왼쪽은 뒤집고 0보다 오른쪽은 그대로 이 핑크가 fx구나. 보다시피 지금 fx는 2차 함수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뒤집고 지랄했기 때문에 한 줄로 2차 함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연속함수다라는 말을 쓴 거겠지. 문제의 워딩이 그래요. 그래서 보자마자 연속함수라고 주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미리 느껴주시면 돼요. 됐나? 자,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살펴볼게. 기억. fx라는 함수는 f0는 제로입니까? 래. 두 가지 케이스 어때요? 제로지 뭐.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눈으로 보고 대답해봐. 어때요?
요 그림에서는 어디서 극대야? 여기는 뭐지 모르지만 여기쯤에 극대 있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다 라고 치고 싶은데 답지 보니까 틀렸거든요. 뭐야? 요건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 지금 문제에서 3차 함수 gx가 3차 함수라고 했지 저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안 했네. 그럼 어떤 3차 함수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었지? 3중근이나 아니면 아예 더 밋밋한 게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위에 아마 공간이 있을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쉬었다가는 gx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도함수가 아까처럼 x축이랑 두 번 만나나요? 뭐 해요? 접해요. 이렇게 접하는 게 G'이야. 그럼 아까 했던 생각대로 뒤집으려면 어디서 뒤집어야 된다고? 0을 어디 잡아야 된다고? 교점에서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0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0보다 왼쪽은 뒤집고 0보다 오른쪽은 그대로 냅두래. 가 되면서 마치 3차 함수 그 쉬었다가는 친구 같은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안 그릴 건데 밋밋한 3차 함수 gx는 왜 안 될까요?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떠 있다는 뜻이지. 떠 있으면 내가 0을 잡을 곳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게 맞는 게 요 케이스는 극대값이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꿀렁꿀렁하다는 말이 없으면 그렇게만 믿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라는 좀 주의사항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f의 1이 2에서부터 4 사이일 때 fx는 x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자, f1이 2부터 4 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얘부터 볼게요. 얘는 뭐 f1이 2에서부터 4 사이다. 뭐 자, 그런 거 모르겠고 fx 이퀄 x라는 걸 그려보면 결국 이 핑크색에다가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을 갖다 박으면 돼? 1짜리인 직선을 갖다 박아보면 돼요.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핑크랑 노란색의 교점이 무조건 몇 개가 되니? 3개가 돼요. 여기, 0, 저기. 맞나? 근데 얘네 둘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고2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이참수에다가 절대값 때리면 이런 그래프 됐었잖아, 그지? 자, 내가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밑에서부터 야근야근 톡톡톡톡 쳐서 위로 올려볼게. 흰색이랑 맨 처음 만날 때가 어떤 시츄에이션이에요? 어디? 뭐 그래 A, B라고 할까? 어때? B에서 만날 때겠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 뾰족한 지점을 지나줄 때가 이제 첫 만남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파른 직선을 위로 쭉 올려볼게. 근데 올린다는 건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미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이렇게 밀어보면 첫 만남이 어때요? 쭉 뭐 할 때야? 위에 뭐? 맞아. 중요한 워딩. 위쪽에서 먼저 뭐 해? 이거는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잖아. 이렇게 가서 접할 때겠지.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이쯤에서 접할 때가 첫 만남일 거야. 맞냐? 그러면 초록색처럼 만나는 거랑 붉은색처럼 만나는 거의 경계에 해당하는 일이 뭐야? 좀 디테일하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누구와 비교했을 때가 중요한 거야? 이건 고1 때 했었습니다. 여기 뾰족한 첨점 있잖아, 그지? 첨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이분계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핑크색은 노란색보다 더 뭐 한 거야? 가파르니까 여길 만나기 전에 접해버리는 거고, 초록색은 더 느슨하니까 뭐 접하기 전에 그냥 여기 뾰족한 데 팅팅하고 먼저 부딪히는 거겠지. 즉, 요 음이분계수, 뾰족한 곳의 음이분계수, 요게 경계가 되는 기울기였다라는 거 본 적 있었을 거야. 봤었어야 되고요. 상식입니다. 자, 이걸 알고 일로 들어와 보자. 그러면 지금 아까는 이 마지막 케이스는요. 0 근처에서 붉은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로 시작해요?
그냥 원래 요 이차함수의 이 부분 그대로 색칠한 건 기울기 얼마야? 0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에 비하면 기울기 1은 당연히 더 가파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붉은색 위쪽으로, 이쪽에서는 붉은색 밑으로 파고들어서 3번 맞는 게 당연하겠지. 근데 지금 이쪽에서 내가 뭘 모르는 거냐? 예를 들어 여기서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가 이렇게 느껴지면 이건 몇 번 만나는 거예요? 2번 만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기울기 1이 되게 가파르게 나한테 느껴지면 몇 번 만나는 거야? 잘 낚여줬어요. 뭐 한 번이고 2번이고 지랄. 자, 직선이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2차 함수가 언젠가 따라잡지. 이쪽도 2차 함수가 언젠가 따라잡지. 왜긴 왜요야. 차수가 높으면 언젠가 무조건 따라잡죠. 극한은 왜 외우니 극한. 2차 함수의 힘이 무조건 세니까 언젠간 따라잡아서 이쪽에서 만나고, 얘도 2차 함수가 언젠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직선을 여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즉 초록색처럼 지나가면 몇 번 만나는 거야? 3번. 노란색처럼 만나면 2번. 그 경계가 될 때가 뭘까요? 요 0의 우미분계수 얼마나 뾰족하니가 될 거야. 즉 그게 1보다 어떤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껴질지 초록색처럼 느껴질지를 판단해보세요 라는 문제인 거지. 기본 개념은 고1 때 했던 적의 베이스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아마 F1이 2에서부터 4 사이다라는 것이 저기서의 기울기를 좀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x가 원래 뭘로 시작하는 3차 함수 이런 말이 있던가? 1로 시작하는 3차 함수라는 게 있었네. 그 말은 얘를 미분한 g'이라는 건 뭘로 시작하는 2차식이에요? 3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지. 맞니?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차 함수, 물론 반대로 꺾여서 위볼인 쪽은 마3이겠지만 일단 아볼 기준으로 식 세워볼게. 2차 함수가 도함수. 일단 y라고 쓸게요. 왜냐면 f라고 쓸 수는 없어. f는 끊겨서 식이 달라져야 되니까. 자, 도함수 y는 3으로 시작한 2차식인데 x축에는 일단 어디서 만나는 게 보여? 0에서 만나는 게 보이니까 인수 누구를 갖고 있고요? x를 가지고 있고 하나 더 갖고 있겠지. 어딘지 몰라. 알파벳 두자. 퓨리나 좋아하는 알파벳 A. 오케이. 여기를 A라고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러면 3x 괄호 x-a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그럼 먼저 요 F1의 정보를 쓰자. 물론 지금 내가 쓴 식은 아볼만 쓴 거긴 해. 즉 G'을 쓴 거예요. 그래도 1을 봐봐. 이쪽 그림일 때 1은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 쪽이겠지. 어딘지 몰라. 여긴지 몰라도. 여기도 F1이라는 건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이 식 아볼인 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F1을 적어보시면 3 괄호 1-a 이렇게 될 건데 그게 2에서부터 4 사이래요. 그러면 3분의 2보다는 1-a가 크고 3분의 4보다는 작다 이런 느낌이 나올 거고 따라서 하고 a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요.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즉 0 말고의 교점이 요 범위에 있대. 아 그럼 이제 이해가 돼요. 이런 그림은 a가 0보다 뭐한 케이스야? 큰 케. 그러면 이건 0보다 크면서 뭐보다 작을 때가 저렇구나. 3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렇구나. 뭐에서 뭐 사이일 때가 이렇구나. 마 3분의 1에서 0까지가 이런 그림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이 타이밍에 내가 궁금한 게 뭐였다고? 얘 0에서의 기울기가 얼만지가 궁금했지.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 요 친구의 y'이라고 하고 x = 0 이렇게 표기해주면 이게 0에서의 미분계수지. 자, 1초 만에 답한다. 뭐니? 마이너스의 3a죠. x 가리고 대입. 그러면 요 녀석의 범위 한번 구해볼래? 바로 위에 a 범위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 거야? 1보다 작겠지. 당연히 왜 양수랑 음수를 넘나드나 하고 보시면 이쪽 그림은 0에서의 이 2차 함수 흰색을 보셔야 돼. 흰색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쪽은 0에서의 흰색의 기울기 뭐야? 음수. 아 그러면 양수일 때는 0에서 뭐 사이구만? 1이구만. 이쪽 음수일 때가 마이너스 1에서 뭐 사이구만? 0, 1 사이구만.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요 핑크색의 요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뭐 한 거야? 작은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가 y는 x를 덧그릴 건데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느껴질까? 느슨하게 느껴질까? 가파르게 느껴지겠지. 왜? 기울기가 이 새끼가 1보다 작으니까. 핑크가. 그래서 더 기울기를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이렇게 그린다면 이거 교점 몇 개였네. 교점 3개가 맞았네. 자, 그 다음 음수일 때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쪽은 기울기가 흰색의 기울기가 뭐에서 뭐 사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근데 내가 보고 싶으면 핑크일 거 아니야? 당연히 상하 반전시키면 기울기가 반대가 됐겠지. 대충 마이너스 0.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핑크의 기울기가 0.3인 거지. 그럼 걷다가 내가 기울기 1을 갖다 박으면 또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가파르게 느껴지세요? 가파르게 느껴지겠지. 이쪽 그림도 교점 몇 개네? 3개네. 그래서 어떤 케이스든 교점은 3개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디귿도 참이었지.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mn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렴. n-의 n은 20보다 작대. 그 다음에 함수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x의 제곱 마이너스의 2mx 그 다음에 플러스 3n에 대하여 gx는 블라블라블라가 x 이퀄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x는 어디서 많이 봤던 친구인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의 t의 ft dt. 얘는 보자마자 미분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뒤지고 싶지. 피적분함수랑 적분구간에 둘 다 x가 있으니까 바로 미분은 못해. 그래서 이거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는 유형? 변수 분리해줘야 되는 유형.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였기 때문에 조금 외우면 좋겠다라고 했던 친구. 바로 얘는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 그냥 그 제일 기본형 같은 게 됐었어.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0부터 x까지 뭐? 이렇게 됐었던 거겠지. 맞나? 자, 그럼 문제. 지금 gx, 이 친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 이퀄 2에서 극대라고 줬어요. 질문할게. 극값이란 언제 생기는 겁니까? 0? 그렇지. 지난 시간에 지윤이가 0이라고 해서 살이 먹어졌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자, 문제 워딩을 봐봐. 만약에 문제에서 극값을 가져요 라고 준 거랑 극대를 가져요 라고 준 거는 똑같은 뜻일까? 아니지. 극대는 더 디테일하게 뭐를 준 거야? 바뀌긴 할 건데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라는 것까지 준 거지. 만약에 부호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지가 필요 없으면 그냥 극값이라고 줘요. 근데 극대라고 줬다는 얘기는 그걸 반드시 써먹으란 뜻이에요. 오케이? 이런 미세한 워딩에서도 느껴야 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G'이란 얘가 x 이퀄 2에서 부호가 무슨 수에서 무슨 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풀러가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라는 함수의 부호가 x 이퀄 2에서 바뀌어야 된디. 그려? 그럼 생각해보자. 2차 함수를 적분했대. 몇 차 함수네? 3차 함수네. 근데 그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은 당연히 무슨 수야? 양수네. 그럼 대충 저 이 새끼는 아직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생긴 거지. 얘의 부호가 2에서 바뀌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바뀐다는 건 그 순간 0은 당연히 찍을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건데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된대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양에서 음으로 바뀔 수가 있나? 없어. 밑에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줘야 되면서 2는 어디라는 거야? 가운데 요 두 번째 실근이 2다라는 거겠지. 그리고 당연히 얘는 어디 콤마 어디를 지나요? 0,0을 지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가 0이면 되겠지. 아닌 건 바로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가 0이면 되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정보가 조금 많이 나왔네. 3차 함수가 일단 0하고 2에서 만나는구나. 근데 나머지 하나의 근 k 같은 게 있을 텐데 k는 분명 뭐보다 뭐 해야 되겠구나. 2보다 커야 되겠. 거의 같아도 되나요? 안 되지. 같다는 건 접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부호가 안 바뀌어 버릴 테니까. 오케이. 그럼 이 조건이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직접 한번 이 친구의 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란 녀석의 식을 한 방에 구할게. 이름을 잠깐만 hx라고 붙입시다. 편하게. 자, 어차피 적분해주면 돼. 얘 보면서 적분하자. 뭐냐? 좋아. 제법이 좋아. 2x제곱. 자,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될 텐데 어차피 c가 뭐게? 0,0을 지난다라는 걸 통해 c를 당연히 안 쓰시면 되겠죠. 아, 그렇다는 건 얘가 일단 0하고 2하고 k에서 근을 가져야 돼. 당연히 0을 갖는 건 바로 보여.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뭔가 정보가 나오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를 x로 한번 묶어보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의 mx 더하기의 3n 이렇게 될 텐데 당연히 이쪽에 두 녀석의 근이 뭐랑 뭐여야 되는 거야? 근이 2랑 k여야 된다는 거네. 해놓고 이제 대입하면 되겠다. 먼저 x에다가 2나 넣고 시작해보자. 자, 2를 대입하시면 8-의 2m 더하기의 3n 이퀄 0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올 거야. 맞나? 그러고 나서는 k를 좀 구해야 될 텐데 k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자, 이런 거 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2x의 제곱 마이너스 mx라고 한 다음에 3n을 뭐라고 잡은 거냐면 2m 빼기의 8이다라고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한 문자로 이렇게 통일을 해볼게. 그럼 이 식이 비록 m이 섞여 있어서 쫄릴지 몰라도 난 알아요. 얘는 무조건 뭐 대입하면 0 되는 걸. 2 대입하면 0 되는 걸.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두 근의 곱이나 합 중에 편한 걸로 하자. 두 근의 합이 얼만데? 2분의 m. 그게 2랑 뭐라는 걸 아는 거야? k라는 걸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k라는 친구는 2분의 m 마이너스의 2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오케이. 근데 마무리하러 가자. 근데요, k라는 친구 2분의 m-2가 나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아요? 2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 그래서 m의 범위를 잡아놓고 시작하는구나. m은 뭐 초가다? 8초가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느꼈어야 되는 멘트. 문제에서 m하고 n이 무슨 수다라고 줬어. 자연수다라고 줬고 개수를 구하래. 당연히 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찍어서 맞추라는 거지. 자, m이 8보다 커요. 또 그 다음에 m이랑 n의 관계식 뭐 있나? 요거 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써둘게요. 2의 m은 3n 플러스의 8. 당연히 m-n은 20보다 작으래. 아, 이 모든 거를 만족하면 되겠구만. 그런 순서상 m과 n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뭐 직접 세면 되겠지 뭐. 자, 8초 가니까 대충 9부터 생각해볼까? m이 9면 하고 여기 넣어보면서 만족되는지 볼 거야. 2, 9, 18. 18에서 8 빼. 3배수 되나? 안 되네. 그럼 그다음 10 도전해보자. 10이면 20. 20에서 8 빼면 괜찮나? 괜찮네. 그럼 얘가 10이라면 얘 뭐 돼요? 4 되나요? 그 다음 11 보겠습니다. 11이면 22. 안 돼. 12, 24 빼기 8. 13, 26 빼기 8. 그러면 m이 그 다음 될 수 있는 게 뭐다? 13이고요. 그럼 26 빼기 8은 18일 테니까 여기는 얼마다? 6이다. 그럼 그 다음 되는 m 뭘까요? 그치. 이제 얘가 3 곱하기고 2 곱하기라서 반대로 m은 3씩 커져줘야 되고 n은 2씩 커져줘야 된다. 이런 규칙은 뭐 초딩 때부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6일 때는 8이 될 것이고 19일 때는 10이 될 것이고. 맞나?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이제 보면 차이가 10 빼기 4는 6, 13 빼기 6은 7.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보일 거야. 그게 20보다 넘을 때 전까지 가면 되겠네. 자, 22, 3 커졌고 여기 2 커졌고.
3 커진 거 몇 개 쭉 써보자. 25, 28, 31, 34, 37, 뭐 이렇게 30 키워놓고요. 이쪽은 20, 14, 16, 18, 20, 22, 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아직까지 좀 널널한데요, 그죠? 조금 더 갈까요? 그러면 37에서 30 더 커지니까 40, 43, 46, 49 정도까지만 써볼까? 그러면 20 커져서 24, 26, 28, 30 마지막에 여기가 52일 때 32다. 물론 이렇게 다 노가다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게 몇 개만 써보면 차이 얼마였다고요? 6. 그 다음에 차이 얼마예요? 7. 그럼 차이가 1씩 커지고 있으니까 6, 7, 8, 9, 10, 11, 12 해서 내가 차이가 얼마가 될 때까지 세면 됐던 거야. 60, 20 될 때까지 했던 겁니까? 결국 차이라는 것이 6에서부터 20까지. 이거 숫자 몇 개야? 15개. 뭐 노가다로 한 결과와 당연히 똑같겠죠. 지금은 친절히 보여주려고 다 써봤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문제의 시작의 첫 단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경 지식들로 써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정정함을 활용한 고난도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였습니다. 다음 단어 넓이로 가볼게요.